혹시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여기서 살고 계세요? 5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어디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언제요? 5년 전쯤. 그때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10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남편이 살아서 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별입니다. 올해 38살이고 서울 외곽에 있는 성심종합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환자 접수와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같은 부서 동료인 수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조문을 가기 위해서였어요. 은별아, 고마워. 바쁜데 시간 내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아버지가 병원 직원들 좋아하셨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어요. 평소에도 가끔 오는 곳이었지만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거든요. 장례식장 입구에는 근조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어요. 접수대에서 조물록에 이름을 적고 부의금을 냈어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빈소에 들어가서 수진이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요. 힘내세요. 고마워요.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접수대 앞을 지나가는데 직원이 큰 소리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박정훈 보호자분. 그 순간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대답하나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숨이 멎었어요. 멀리서 손을 들며 다가오는 남자가 보였거든요. 키, 체격, 걸음걸이 모든 게 내 남편과 똑같았어요. 여기요.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저기, 혹시,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접수대에서 서류를 받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정말로 내 남편 정민이와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명찰에는 박정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닮은 사람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너무 똑같았거든요. 10년 전에 화재 사고로 죽었다고 확인된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남자가 서류를 받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아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방금 본 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은별아, 괜찮아?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응, 괜찮아. 얼굴이 하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하나 보네. 집에 가서 쉬어. 그럴게.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정말로 정민이와 똑같이 생겼었어요. 10년이 지나서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정민이는 10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화재 현장에서 시신도 확인했고 장례식도 치렀어요. 화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착각이야.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계속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민이와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신혼 때 이 집에서 함께 살던 시간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끔찍한 화재 사고가 일어난 날까지. 정민이는 그날 밤늦게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건물에 화재가 났고 미처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어요. 너무 많이 타서 신원 확인조차 어려웠지만 DNA 검사 결과 정민이가 맞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고 저는 10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상상만 해도 말이 안 됐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도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은별아, 어제부터 왜 그래?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응.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 병원 직원 명부를 찾아봤어요. 혹시 박정훈이라는 이름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없었어요. 환자나 보호자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제 날짜 진료 기록도 찾아봤어요. 박정훈. 있었어요. 어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명단에 박정훈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나이는 42살. 정민이와 같은 나이였어요. 주소를 보니 서울 시내였고 직업란에는 회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인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응급실로 내려가 봤어요. 혹시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간호사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박정훈 씨 어떻게 지내세요? 아, 어제 퇴원하셨어요. 그래요? 네, 별일 없으셔서 바로 가셨어요. 늦었어요. 이미 가버린 후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인터넷으로 박정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백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찾을 수는 없겠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민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이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왜 저를 못 본 척 했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정말 정민이가 살아있다면 10년 동안 저를 속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다시 병원에 와서 그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그렇게 결심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설령 그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해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어제 박정훈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했던 사람의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의무 기록을 보니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여기가 그 사람이 사는 곳인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집에 들러서 딸 서아에게 말해야 했어요. 서아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서아야,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아. 왜요?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죽은 아빠를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병원 일이야.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아는 5살 때 아빠를 잃어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사진을 보여주면 잘생겼네요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그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도착해보니 낡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편의점과 세탁소가 있었고 위층은 모두 원룸들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봤어요. 혹시 박정훈 씨 계시나요? 박정훈 씨요? 몇 호예요? 잘 모르겠는데. 아, 504호 말씀하시나요? 네, 맞을 거예요. 지금 안 계실 거예요. 낮에는 일하러 나가시거든요. 어디서 일하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너무 의심스러우면 안 됐으니까요. 건물 앞에서 기다려볼까 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날 오후 원무과 김 과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은별아, 병원 청소업체에서 새로 온 분이 있는데 업무 설명 좀 해줄래?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청소 직원이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박정훈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가 청소복을 입고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인사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정민이가 맞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업무 설명해 드릴게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청소구역을 안내해 줬어요. 여기는 원무과 구역이고. 네. 이쪽은 대기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관찰했어요.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그대로였어요. 정민이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 왼손으로 컵을 잡는 것도 똑같았어요. 혹시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저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여기서 살고 계세요? 5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어디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언제요? 5년 전쯤. 그때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민이가 죽은 게 10년 전이었는데 이 사람은 5년 전에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전 기억은 전혀. 네, 거의 없어요. 가족은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나 봐요.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정말 정민이라면 저와 서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 곳을 전전했어요. 보호시설도 있었고.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살아야죠. 그 말투까지 정민이와 똑같았어요. 혹시 예전 일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가끔 꿈에서 봐요. 어떤 꿈요? 여자분이 나와요. 젊은 여자분.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에요. 제가 아닐까요? 다른 건요? 아이 목소리도 들려요. 여자아이 같은데. 서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기억나는 건 없나요? 가끔 은별이라는 이름이 떠올라요.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은별이라고요? 네, 왜 그 이름이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이었어요. 혹시 그 이름이 아는 사람 이름일까요? 글쎄요. 중요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왜요? 그 이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정민이가 맞는 것 같았어요. 저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은별이에요. 네. 제 이름이 김은별이에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그럼 저희가 혹시 전에 만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아는 그 은별이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가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이상해요. 뭐가요? 처음 봤는데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저희가 아는 사이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당신이 제 죽은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고.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일 수도 있다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혹시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요? 네, 서로에 대해서.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궁금해요. 그날 퇴근 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정민이가 맞았어요. 하지만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병원에서 원무과 일을 해요. 오래 하셨어요? 15년 정도요. 혼자 사세요? 아니요, 딸과 함께 살아요. 딸이 있으시구나. 네, 고등학생이에요. 아버지는요? 없어요. 돌아가셨나요? 네, 10년 전에. 그 말을 할 때 그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지금도요? 지금은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니까요. 그런가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관찰했어요. 웃는 모습, 고개를 갸웃하는 버릇, 손짓 하나하나가 정민이와 똑같았어요.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사진이요? 네, 예전 사진. 없어요. 사고 때 다 없어졌어요. 그렇군요. 왜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과 닮았나 해서. 누구요? 제, 제 남편이요. 남편분과 닮았다고요? 네,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관심을 보이신 거군요. 네.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화재 사고였어요. 그 순간 그가 머리를 감찍 잡았어요. 왜 그러세요? 머리가 갑자기 아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혹시 무언가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그날은 거기서 헤어졌지만 확신이 더 커졌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정민이었어요. 하지만 왜 기억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우연을 가장해서 그를 다시 만났어요. 병원 휴게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혼자 드세요? 네, 안 그래도 외로웠는데 잘 됐네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일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단순한 일이라 적응하기 쉬워요. 다행이네요. 은별 씨는 어떻게 이 병원에 오게 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요? 네,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그때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민이와 신혼 시절 이야기를 하던 때요. 당시 남편이 물류회사에 다녔는데 급여가 적어서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물류회사요? 네. 어떤 회사였나요? 대성물류라는 곳이었어요. 그가 갑자기 머리를 감쌌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물류회사라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뭐가요? 무언가 떠오를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요. 혹시 뭔가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날부터 의도적으로 자주 만났어요. 기억을 되찾게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은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여기 경치가 좋네요. 네, 가끔 올라와요. 스트레스 받을 때요? 네. 옥상에서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정민이가 생전에 자주 불렀던 노래였어요. 달빛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맑고 고운님의 마음.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어, 이 노래 아세요? 네. 아, 왜 갑자기 따라 불렀지?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상해요. 이 노래는 잘 알려진 노래가 아닌데. 정말요? 네, 제 남편이 자주 부르던 노래거든요. 그 순간 그가 머리를 잡았어요. 또 머리가 아파요. 자꾸 그러시네요.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뭐가요? 여자분이. 누군가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어떤 여자분인데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 같아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정민이와 함께 이 노래를 자주 듣던 사람이요. 그날 밤 집에서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그는 정민이가 맞았어요. 하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혹시 기억을 잃은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민이가 죽었다고 알려진 화재 사고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당시 정민이는 회사에서 뭔가 문제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회사에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 장부 조작 같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게 정민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다음날 화재가 났고 정민이는 죽었다고 발표됐어요. 혹시 그 화재가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다음날 도서관에 가서 10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대성물류 화재 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어요. 대성물류 창고 화재로 직원 3명 사망.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추정. 그런데 이상한 기사도 하나 있었어요. 대성물류 내부 고발 준비하던 직원도 사망자에 포함.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민이 이야기였어요.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직원이 화재로 죽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하려던 직원 김정민 씨가 화재로 사망했다. 역시 정민이가 뭔가 문제를 발견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려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기사 끝에 당시 대성물류 임원 명단이 있었어요. 그 중에 최명석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최명석.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며칠 후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최명석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왜? 왜 그 이름을?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름 들으니까 무섭네요. 무서워요? 네.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다른 건 기억 안 나세요? 아니요. 하지만 그 이름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뭔가 있었어요. 그날 밤 최명석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현재 대성물류 대표이사였어요. 10년 전에는 전무였는데 지금은 사장이 됐더라고요. 회사도 10년 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어요. 혹시 정민이가 발견한 문제를 덮고 회사를 키운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그와 다시 만났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정훈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저는 대성물류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대성물류요? 네, 사장님께서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를요? 왜요? 자세한 건 사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성물류와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요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싫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시면 곤란하죠.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되나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요? 네,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은별 씨, 괜찮아요. 가세요. 하지만, 나중에 연락해요. 그는 결국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정말 단순한 만남일까요? 아니면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날 밤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별 씨, 저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요? 제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왜 이상해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요. 정말 이상했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돈을요? 네, 매달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조건이 있었나요? 과거를 파헤치지 말라고. 역시 뭔가 있었어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 정민이라면 과거를 파헤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정민이가 살아있다면 왜 10년 동안 저와 서아 곁에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든 걸 밝혀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병원 인사과에 가서 박정훈의 신원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한 거였어요. 과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새로운 청소 직원 박정훈 씨에 대한 건데요. 박정훈 씨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신원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요. 왜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이상한 점이라니요? 신분증이 위조된 것 같아요. 위조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았거든요. 인사과장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닮았다고 해서 위조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은별 씨,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정말로, 정말로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구를요? 제, 제 남편이요. 그 순간 인사과장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남편이라고요? 돌아가신 분이요? 네. 은별 씨, 정신 차리세요. 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나타나요? 하지만 정말 똑같아요. 닮은 사람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은별 씨. 인사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이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은별이가 죽은 남편을 봤다고 해. 정말? 어디서? 우리 병원 청소 직원이 남편이래.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아직도 남편 못 잊은가 보네. 불쌍해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수진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은별아, 괜찮아? 응, 괜찮아. 요즘 좀 이상해 보여. 뭐가? 계속 청소 아저씨 쳐다보고. 그냥. 혹시 정말 정민이 오빠랑 닮았어? 응. 많이 닮았나? 정말 많이. 그래도 다른 사람이야. 나도 알아. 그럼 그만 생각해. 하지만, 은별아, 정민이 오빠 죽은 지 10년 됐어. 알고 있어. 이제 놓아줘야지. 모든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딸 서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누구한테서? 엄마 상사분이요.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가슴이 뛰었어요. 이상하다고? 죽은 아빠를 봤다고 하신다면서요? 서아야. 엄마 정말 그런 말 하셨어요? 응. 왜요? 정말로 아빠를 닮은 사람이 있어서. 닮은 사람이요? 응, 정말 똑같아. 서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그만 좀 해요. 뭘?
아빠 찾는 거 말이에요. 나는 아빠를 찾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맨날 아빠 이야기만 하고. 서아야, 무서워요. 뭐가? 엄마가 이상해져서요. 딸마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엄마는 정상이야. 정상이면 죽은 사람을 봤다고 안 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만해요. 서아가 소리쳤어요. 제발 그만해요. 서아야. 아빠는 죽었어요. 10년 전에. 나도 알아. 모르잖아요. 계속 찾고 있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딸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병원 상담 받으세요. 상담? 네, 정신과 상담이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이 아빠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김 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은별 씨, 잠깐 이야기하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은데요. 정말요? 네. 스트레스는 없고요. 별로요. 그럼 왜 이상한 말을? 무슨 말이요? 박정훈 씨가 남편이라고. 비슷하다고 한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은별 씨, 휴가 좀 내세요. 휴가요? 네, 충분히 쉬고 오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해요. 저 때문에요? 네. 가슴이 아팠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하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앞을 막았어요. 김은별 씨죠? 누구세요? 대성물류에서 나왔습니다. 그 회사 이름을 들으니 긴장됐어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거절할 수 있나요? 하시면 곤란하죠. 근처 카페로 따라갔어요. 뭘 원하세요? 간단해요. 뭔가요? 조용히 사시면 돼요. 조용히요? 네,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박정훈 씨 말이에요. 그분이 뭐 어떤데요? 그분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왜요? 본인 인생에 좋지 않아요. 협박이었어요. 만약 계속 관심을 갖는다면 일자리 잃을 수도 있고, 지금도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딸도 있으시잖아요. 서아까지 언급하니 무서웠어요. 알겠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 남자가 가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뭔가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별 씨, 권고사직 처리됐어요. 권고사직이요? 네, 업무 부적응으로. 그런 적 없는데요. 최근 행동들이 문제가 됐어요. 어떤 행동이요? 동료들이 불편해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결국 일자리까지 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아에게 말했어요. 엄마 일자리 잃었어. 왜요?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래. 이제 만족해? 엄마. 엄마가 미쳤다고 하더니 정말 미친 사람 됐네. 눈물이 쏟아졌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일자리도 사람들의 신뢰도 딸의 믿음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정민이가 살아있다면 찾아내야 했어요. 설령 모든 걸 잃더라도.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다시 일어설 거야. 진실을 밝혀낼 거야.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순한 눈빛이 아니라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권고사직을 당한 후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서아는 학교에 가고 없었고 저는 혼자 빈집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문득 정민이의 유품이 담긴 상자가 생각났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옷장 깊숙이 있던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민이의 옷가지들과 몇 가지 소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시계, 지갑, 그리고 회사에서 쓰던 가방. 가방을 열어보니 낡은 노트와 몇 장의 서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10년 전에는 못 봤던 물건이었어요. 컴퓨터에 USB를 꽂아봤어요. 몇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문서 파일과 사진들이었어요. 그중 동영상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재생해보니 정민이가 나왔어요. 1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날짜는 2014년 3월 15일이다. 화재가 나기 3일 전이었어요. 이걸 녹화하는 이유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다. 정민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사에서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장부 조작은 물론이고 안전 규정도 무시하고 있다. 창고에 불법 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는데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걸 신고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알아챈 것 같다. 최명석 전무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 그 이름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공개되면 난 위험해질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정민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느껴졌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영상을 증거로 써달라. 그리고 은별아, 미안하다. 너와 서아를 위험에 빠뜨려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상이 끝나고 다른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회사 내부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장부 조작 증거와 안전 규정 위반 자료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화재 관련 문서였어요. 창고 화재 시뮬레이션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불법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가능성과 그때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화재 발생 시 내부 고발자 제거 가능. 증거 서류 완전 소각으로 은폐 가능. 방화 계획이었어요. 정민이를 제거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럼 그날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더 찾아보니 화재 당일 CCTV 영상 파일도 있었어요. 재생해보니 화재가 나기 30분 전 영상이었어요. 정민이가 야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몇 명의 남자들이 건물에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들이 무언가를 건물 곳곳에 설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방화 장치를 설치한 거구나. 그 후 30분 뒤 화재가 발생했다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민이는 화재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인당한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화재가 시작된 후 정민이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그때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박정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최명석이 정민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돈을 주며 조용히 살라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자 저를 압박한 거였고요. USB를 다시 보니 마지막 파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은별에게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이었어요. 열어보니 정민이가 저에게 남긴 메시지였어요. 은별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너와 서아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진실을 밝혀줘.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민이는 10년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던 거예요. 이제 제가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리고 정민이를 찾아야 했어요.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정민이를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설령 모든 사람이 저를 미쳤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거였어요. 정민이와 제가 그리고 서아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이제 길이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정민이의 USB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화재 현장이었던 대성물류 창고를 찾아갔어요. 10년 전 그곳에서 화재가 났던 후 지금은 폐창고가 되어 있었어요. 녹슨 철문과 깨진 창문들이 그날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혼자 가기에는 무서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창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돌아보니 박정훈이 서 있었어요. 은별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왜요? 뭔가 이상해서요.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이요? 불꿈이요. 그리고 이 장소가 자꾸 떠올라서 역시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곳에 와본 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화재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검게 탄 벽면과 녹슨 철골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0년 전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요? 네, 3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 순간 박정훈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 괜찮으세요? 머리가. 갑자기. 그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었어요. 뭔가 떠오르는데. 뭐가요? 불이 보여요. 어떤 불이요? 여기에 불이. 박정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잠기는 소리. 문이 잠긴다고요? 누군가 일부러. 그가 갑자기 창고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에. 따라가 보니 탄 책상 하나가 있었어요. 이 책상. 제가 여기서 일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여기 앉아서 서류를 보고 박정훈이 그 자리에 앉아봤어요. 그 순간 더 심한 두통이 온 것 같았어요. 으아. 정훈 씨.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억이 돌아와요. 무슨 기억이요? 여기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요? 10년 전. 그날 밤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밤에 뭐가 있었나요? 남자들이.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남자들이요? 최명석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들으니 확신이 섰어요. 최명석이 뭘 했나요? 저를 죽이려고. 왜요? 제가 회사 비리를 알아냈거든요. 박정훈이 점점 더 많은 걸 기억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고 방화라고요? 네. 저를 죽이고 증거를 태우려고. 그럼 당신이. 네. 저는. 박정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10년 전 정민이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은별아. 그 목소리. 정민이의 목소리였어요. 정민아? 은별아. 정말 너야? 정민아. 저는 그를 껴안았어요. 정민아, 정말 너지? 응. 이제 기억나.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그날 밤 창문으로 뛰어내렸어. 그래서 살았구나.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구나. 응. 5년 동안 기억이 없었어. 그럼 그 5년 동안은 병원과 보호시설을 전전했어.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내가 찾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다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 박정훈이라는 이름은 보호시설에서 지어준 거야. 신원을 알 수 없어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럼 왜 최명석이 너한테 돈을 주겠다고 한 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나 봐. 언제부터? 최근에.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그래서 나한테도 압박을 가한 거구나. 너한테도? 응, 직장에서 쫓겨났어. 미안해. 괜찮아. 이제 진실을 밝혀내면 돼.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감동적이네요. 돌아보니 최명석이 서 있었어요. 뒤에는 몇 명의 남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최명석. 정민이가 일어섰어요. 오랜만이군, 김정민. 왜 여기에? 당연히 와야죠. 귀찮은 일들이 다시 시작됐으니까. 이제 끝내자. 끝내다니? 뭘 끝내? 10년 전 일을 말이야. 10년 전 일은 이미 끝난 거야. 너는 죽었고 사건은 종료됐어. 하지만 난 살아있어. 그게 문제지. 최명석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해. 안 돼. 제가 정민이 앞을 막았어요. 은별아, 위험해. 이번에는 내가 지킬 거야.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었어요. 누가 신고를? 최명석이 당황했어요. 경찰이다. 모두 나와.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최명석, 넌 체포한다. 무슨 죄목으로? 살인미수와 방화죄. 증거가 있나? 제가 USB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게 뭔데? 10년 전 당신이 저지른 모든 증거요. 최명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 없어. 다 태웠는데. 정민이가 미리 복사해뒀어요. 김정민이? 네, 당신이 죽이려던 그 사람이요. 최명석이 정민이를 봤어요. 정말 살아있었구나. 실망했어? 어떻게? 운이 좋았지. 경찰이 최명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최명석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이건 말도 안 돼. 다른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 최명석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죽었어야 했는데. 드디어 끝났어요. 1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거였어요.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은별아. 뭘?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야. 이제 집에 가자. 집에? 응, 우리 집으로. 1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정민이와 함께 걷는 것이 10년 만이었지만 자연스러웠어요. 은별아, 서아는 어떻게 반응할까? 글쎄, 처음엔 놀랄 것 같아. 당연하지. 죽은 아빠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하지만 금방 적응할 거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민이가 주춤했어요. 괜찮아? 응. 그런데 떨리네. 나도 마찬가지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아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응. 서아가 고개를 들더니 정민이를 봤어요. 이분은? 서아야, 앉아보렴. 왜요? 엄마가 말할 게 있어. 서아가 의자에 앉았어요.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분이 아빠야. 네? 너의 아빠. 서아가 정민이를 다시 쳐다봤어요. 아빠라고요? 응. 하지만 아빠는 죽었다고. 살아계셨어.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계셨던 거야. 서아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정말 아빠예요?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서아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아빠. 많이 컸구나. 정말 아빠예요?
응, 정말이야.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기억이 없었어. 너와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어. 그럼 이제 기억나요? 응, 다 기억나. 서아가 정민이를 안았어요. 아빠, 서아야. 저도 함께 안았어요. 10년 만에 진짜 가족 포옹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정민이가 가져온 USB의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증거 자료가 매우 명확합니다. 그럼 기소가 가능한가요? 네, 살인미수, 방화, 증거인멸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최명석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후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10년 전 대성물류 화재, 방화로 판명. 내부 고발자 살인미수 시도. 기억 잃은 피해자 10년 만에 진실 밝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어요. 대성물류는 주가가 폭락했고 회사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최명석은 구속 기소됐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재판날 저와 정민이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 최명석이 10년 전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를 지시했나요? 네, 맞습니다. 정민이가 확실하게 답했어요. 그때 피고인이 직접 말한 내용이 있나요? 김정민을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태워라고 했습니다. 다른 증인도 있었나요? 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 USB의 영상 증거도 재생됐어요. 최명석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영상이 조작된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조작 흔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있나요? 의료진 소견서에 따르면 현재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변론도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민이의 신원 회복 절차도 진행됐어요. 사망 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의료 감정과 가족 확인 등이 필요해요. 복잡한 절차였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한 달 후 정민이의 신원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김정민으로 다시 살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새로운 주민등록증도 나왔고요. 10년 만에 정민이가 법적으로도 살아난 거였어요. 그 사이 서아와 정민이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빠, 학교에서 아빠 이야기해도 돼요? 물론이지. 왜?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렸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도 돼. 아빠가 있다고요? 응, 멋진 아빠가 있다고 해. 서아가 웃었어요. 2달 후 최명석의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최명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살인미수, 방화, 증거인멸 등의 죄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 만족스러운 판결이었어요. 최명석은 법정에서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증거 조작이야. 하지만 판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다. 사회에 미친 영향도 크다. 따라서 중형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이가 대답했어요. 10년간 고생하셨는데요. 힘들었지만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평범한 가정을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날 밤 집에서 가족끼리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 응,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앞으로 뭘 할 거야? 우선 일자리부터 찾아야지. 걱정 마. 우리가 함께 하니까.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은별아. 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야.
서아도 우리 사이에 앉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이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죠? 절대 안 헤어져. 그날 밤 처음으로 10년 동안의 불안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고 가족도 다시 만났고 정의도 실현됐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 명이 함께하는 진짜 가족으로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세 명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해? 정민이가 서아에게 물었어요. 체육대회 연습이요. 재미있겠네. 아빠도 올 거죠? 당연히 가야지. 서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참석해야 했던 학교 행사들에 이제는 정민이도 함께 갔어요.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어요. 환자 상담 봉사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도움이 됐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이었어요. 은별 선생님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뭘요?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다행이네요. 선생님도 힘든 일 겪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겪은 고난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정민이는 아직 모든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기억 안 나는 것들 때문에 괴롭지 않아? 가끔은 그래. 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해. 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정민이가 새로운 일자리도 찾았어요.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지만 만족하고 있었어요. 전보다 월급은 적어도 괜찮아. 왜?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이 더 많으니까. 어느 주말 저희는 바닷가로 여행을 갔어요. 서아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작은 펜션을 빌려서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 무렵 세 명이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아빠, 저 별 보여요? 서아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응, 보여.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정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별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펜션으로 돌아와서 유리창 너머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네. 정민이가 중얼거렸어요. 뭐가? 10년 전에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맞아. 기억은 없어도 다시 선택할 수는 있잖아.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정민이의 모습이 대단했어요. 너는 어때? 나는 뭐? 후회 없어. 뭘 후회해? 그 힘든 시간들 말이야. 생각해 봤어요. 정말 후회가 없을까요? 없어. 정말? 응. 그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당연하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서아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뭔 얘기 하세요? 그냥 어른 얘기야. 저도 어른이에요. 알았어. 세 명이 함께 웃었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정민이가 말했어요. 은별아, 고마워. 또 뭐가 고마워? 날 믿어줘서.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잖아. 그래도 난 믿었어. 왜? 사랑하니까. 그 말에 정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사랑해. 서아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저도 사랑해요.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정민이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저도 아직 모든 상처가 아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10년 전 그 화재 사고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민이가 말했어요. 은별아,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야. 응, 새로운 시작. 무섭지 않아? 전혀. 당신 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사랑은 모든 시간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